소망은 예수님 피밖에 없네. 나의 공로 이것뿐 예수님 피밖에 없네. 예수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님 피. 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판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의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먹은지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봐왔던 첨단 국가의 초서 방위산업 백영훈 씨, 백영훈 박사입니다. 백영훈 박사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의 선조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왔는지 그런 것만 해요. 나는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내가 한국사에 나와서 공부한다는 소리가 나오고 기숙사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히틀러 유겐트가 나를 보고 너는 빨리빨리 공부 가야 해. 야, 어떻게 그런 은혜를 입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요, 슈미트라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그 은사 포크교수 밑에 있는 그 조교입니다. 이 사람도 히틀러 유겐트예요. 기숙사에 바로 옆방에 있었어요. 그랬더니 나보고 야, 너는 빨리빨리 공부를 해. 우리는 천천히 해도 좋아. 그래서 내가 논문 제목이 뭐냐 내가 얘기해 줬어요. 논문 제목이요, 한국의 공업학 과정입니다. 테마가 없어서 그걸로 해가지고 그래서 했더니요, 세상 내가 쓴 거 아니에요. 나는 말로 영어로 써주고 뭐라고 했습니다. 이 친구들이 놀아가지고 전부 자기들 써줬어요. 참, 이런 축복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내가 참 1956년에요. 독일 유학을 가지 않았어요. 1959년 3년 만에 내가 독일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러셨군요. 근데 이제 당시 서독은 어쨌든 이 전후 복국이 또 산업 재건기 시대였었고요. 그러면요. 또 우리랑 마찬가지로 이제 분단국이었기 때문에 그러면요. 당시 우리나라가 굉장히 아주 이 전후 아주 경제 성장 이런 부분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아주 어려운 그런 나라의 청년으로서 네. 당시 유학생을 하시면서 서독을 바라보는 이런 감회가 굉장히 좀 달랐을 것 같은데 어떠셨습니까? 나인가인 기억을 보이며 난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는요, 독일 사람들이 그렇게 부지런하냐. 그 학생들도 히틀러 유겐트 학생들도요, 친구들은 새벽에 일어나면 길가에 가서 마당 실어줘요. 주변 전부 도와줍니다. 또 서로 이웃끼리 돕고 있어요. 나 독일에 참 게르만 정신이 그렇게 무서운지를 거기서 처음 알았습니다. 너가 나가 없어요. 전부 다 우리입니다. 모든 사람이 부르기를 전부 우리라고 불러요. 또 우리처럼 미씨, 김씨 이렇게 따지는 거 없어요. 전부 동지들입니다. 그래서 이 단결력, 이게 무섭구나 생각한 것이 이게 히틀러 유겐트입니다. 나는 히틀러가요 독재자인지만 알고 있었는데
독일에 가서 완전히 생각이 달라졌어요. 히틀러가 독재자가 아니에요. 예? 외국에서 이야기할 때 독재자지. 독일의 라인강 기적을 만드는 건 히틀러 정신입니다. 독일은 옛날에요, 4개국한테 분단국가한테 전부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서로 독일을 먹으려고 애를 썼어요. 안 그래요? 자칭해서. 그게 나치라는 게 만든 거예요. 나치가 뭡니까? 우리는 나치 그러면 독재자 생각나죠. 원어로, 영어로 말하면 내셔널 소셜리스트입니다. 예? 국가사회주의예요. 근데 우리가 독일을 생각하면요, 유명한 학자 5사람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독일 사람들은 참 학자가 훌륭해요. 2차 대전이 끝나자, 전쟁이 끝나지 않았어요. 2차 대전이. 독일이 패망을 했잖아요. 4개국이 전부 다. 영국, 독일, 전부, 불란서, 전부 미국, 그 다음에 화란 해가지고 독일을 전부 분단해서 연합국이 있잖아요. 이 학자들이 5사람이 스위스에 갑니다. 조그마한 마을에 가서요. 석 달 동안 고민을 합니다. 그 유명한 학자들이 뭐냐면 오이켄, 프리드만, 그 다음에 베이컨, 그 다음에 셰파, 하인리히, 이 학자, 유명한 학자들이요. 석 달 동안에 불란서의 조그마한 마을에 가서 서로 껴안고 눈물 흘리면서 고민을 해요. 우리 조국 어떻게 할 것인가. 히틀러가 나라를 망쳤는데 이 해방이 된 나라 우리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독일의 사회적 시장 경제라고, 소셜 마켓 에코노미. 사회적 시장 경제를 하는 사람들이 해가지고 유명한 얘기입니다. 이 독일에 와가지고 사회적 시장 경제가 뭔지 아세요? 3가지를 만들었습니다. 이 독일의 경제 철학은 이 3가지에 꼭 들어가 있어요. 첫째가 뭐냐? 나라를 살려면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한다. 미들 스탠다드 스타빌리제이션. 중소기업 안정이 돼야 한다. 지금 독일에요, 중소기업이 1200개가 있습니다. 한 1200만 개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튼튼히 해야겠다. 그래서 1200만의 중소기업이 지금도 히든 챔피언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예요. 두 번째가 뭐냐? 노동자와 경영자가 공동 결정권이 필요하다. 이런 그때 그걸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노동자업을 만들어야 한다. 종업원 20년 이상 있는 기업체들은 무조건 노조가 있어야 해요. 우리는 노조 그러면 전부 다 싸움만 하고 뭐 이렇게 자본 가고 하는 게 노조가 있어야 한다. 왜 그러냐? 노동자는 노동을 대가로 참여했고 경영자는 경영을 대가로 참여해서 공동결정권 만들어야 한다. 모든 걸 공동결정해라. 생산성이 떨어지면 노동조합이 해고를 시켜야지, 종업원들. 다른 기업하고 비교해서 생산이 떨어지면 종업원 해고시켜야 할 거 아닙니까? 공동결정권을 만들었어요. 그게 오늘날 독일의 발전의 역사입니다. 노사의 공동결정권, 헌법 16조에 지금도 들어가 있습니다. 또 재미있는 건요, 훌륭한 학자들이에요. 그 질서학파라고 그러죠. 오도학파라고. 독일은요, 시멘스다, 폭스바겐이다, 뭐 크루프다, 수많은 대기업들 있잖아요. 세계. 자본가가 없습니다. 재벌이 없어요. 독일에 가면 재벌이 없습니다. 주식을 전부 시민들이 가지게 했어요. 소셜 마켓 에코노미, 사회적 시장 경제. 독일에는 대자본가가 없습니다. 전부 시민들이 주인이에요. 오늘날 독일이 세계적으로 일어난 힘이, 독일은 시민들이 주식을 모여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도 얘기 나오겠습니다. 우리는 참 심각합니다. 이걸 독일 사람들이 만들면 그 역사를 우리가 공부를 한 겁니다. 네, 그 유학생활 도중에 또 학위를 맞춰야 된다는 부분도 있었겠지만 또 아마미 독일을 바라보는 게 또 다른 또 시각도 좀 보시는데요. 자, 그렇게 대한민국 제1호 경제학 박사가 되셨습니다. 이제 금융위 한양에서
귀국길도 올라오셔야 되는데 그 올라오는 그 귀국길도 만만치 않았다는 또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스몰 제독의 도움을 또 받고 참 또 이게 말이야 이런 예. 얘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참 역사이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려야죠. 그래서 내가 독일에서 1959년에 3년 만에 박사학위를 만들었는데 독일의 박사는요 등급이 있어요. 마그니 쿠문하우데 쿠문하우데 인데 라전어로 있습니다. 독일에서 교수를 하려면 마그니 쿠문하우데 받아야 해요. 최상급이. 교수는 마그니를 받아야 합니다. 근데 세상에 또 우리 은사가 그 지도 교수들이 난 마그니를 줬어요. 마그니 쿠문하우데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독일의 신문에 났어요. 그게. 동양 사람, 한국 사람, 조선 사람이 와가지고 코리아나가 와가지고 마그니를 받았다. 신문에 크게 났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 손원일 대사가 초대 대사가 손원일 해군 제도가 아닙니까? 이 양반이 뭔지 찾아오셨어요. 세상에 이런 인원이 어디가 있습니까? 내가 대사님은 몰랐는데 이 양반이 말이야 가서 식사로 가서 밥 먹고 내 처음으로 호텔에 가서 밥 얻어 먹었네. 그때 이 말이야 경로를 얘기하면서 왜 안 가고 있느냐 이게야. 저도 가고 싶습니다. 갈 여유가 없어요. 우리가 국비 유학을 했는데 돌아갈 여유는 국비에 안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아르바이트를 했죠. 은사 밑에서 조교 생활했습니다. 부지런히 돈 벌고 가려고. 그 얘기를 했어요. 손원일 대사한테. 근데 손원일 대사가 참 고맙게요. 이승만 박사한테 편지 썼어요. 우리 국부장학생 이러고 와서 박사였는데 갈 여유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눈물 나오죠. 이승만 박사가 프란스계 사랑 그 손원일 대사의 보고를 받고 나중에 알았는데 프란스계 여자가 얘기를 했답니다. 남편한테. 예비 되죠? 우리 대사관에 연락이 왔어요. 예비가 왔대. 내가요 참 국부장학생 1호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부터 예비를 받아가지고 돌아옵니다. 1959년 10월 21일 날 제가 조국을 다시 돌아온 이 감격이 어디가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59년도 12월에 돌아오셔서 처음 하신 일이 이제 강단에 서셔서 이제 그 후학들을 양성하셨는데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박정희 대통령과 인연이 닿게 되셨습니까? 이게 나오면 이런 얘기하면 눈물 나옵니다. 이게요 보통 일이 아니죠. 제가 돌아와서 흑석동에 있는 중앙대학교 교수를 합니다. 최호진 교수가요 서울대학 대학원에 교수할 때 날 대학원에서 내가 공부를 좀 했어요. 이 양반이 중앙대학교에 경제학장을 했습니다. 경제학장을. 이면신 중앙대 총장할 때입니다. 근데 내가 고려대학을 나와서 이게 유진호 총장이 박사 이런데 네가 목에 와야지. 아까 주례까지 해줬어요. 유진호 총장이. 난 우리 집사람한테 지금도 꼼짝 못합니다. 왜냐하면요 독일에 공부하는 동안에 뭐 학교도 이제 보내주고 편지 써주고 위로해주고 말이야 뭐 참 다 뒷바라지 해줬으니 이게 꼼짝 못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참 지금 생각하면 옛날 생각인데요. 돌아와서 중앙대 교수를 했는데 갑자기 1961년 5.16 군사혁명이 터졌습니다. 5.16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뭘 한지 아세요? 첫 번째 군대 안 간 놈 전부 잡아가 버렸어요. 등병 해당자가 군대 안 간 놈 전부 다. 그때 돈 있는 사람들 저 빽쓰고 군대 다 안 갔어요. 징병제도가 있는데. 난 독일서 공부하는 동안에 군대를 안 갔어요. 근데 징병제 일기입니다. 그게 내가 대학 교수하고 있는데 그 부교수죠. 경제학 박사 1호가. 근데 군대에 왜 가요? 그랬더니 60일 해방 군사혁명에 들어오자마자 놀랐네요. 교무처에서 내려오래 강의하지 말고. 내려갔더니 경찰이 세 놈이 와서요. 세 사람이 와서 나를 영장 내놓고
당신이 말이야 대한민국 경제학파가 이러지?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이 대한민국 병역 기피자도 이뤄야. 그래서 말이 나한테 군대 안 갔다고. 병역 기피자 이놈이다 내가. 또 소문이 그렇게 났어. 가! 그래요. 어디로 갑니까? 따라와. 그래 나는 말이야 어디로 간지 알더니 말이야. 나 기차 타고 어디 간지 아세요? 논산 군역에 끌려갔어요. 논산 갔습니다 내가. 네, 대한민국 병역 기피자 1호 논산 입대를 했습니다. 제가 논산에 가서요 고생 많이 했네요. 가자마자 하룻밤 재워놓더니 그 다음날에요 4,000명 훈련병이 있잖아요. 연대장이 써준 거 읽어요 내가.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와서 읽으라면 읽어. 그래. 갔더니요 KBS 텔레비 있잖아요. 이런 데서 찍습니다. 나도. 경제학 박사 1호가 군대 안 가가지고 잡혀와가지고 훈련받는 모습이 재미있잖아요. 네, 이겁니다. 나 경제학 박사에 써준 거 그대로 읽어요. 군대 안 가서 왔습니다. 이제 조국을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이걸 써줬습니다. 읽었습니다. 하루 이름 끝나지 그 다음날 또 읽어요. 왜? 다른 MBC에서 오고. 자, 일주일간 그것만 읽으면 혼났네요. 석 달간 거기서 내가 전반기 석 달간 다 받았습니다. 산에 가서요. 총선 충마다 안 맞고 기합도 많이 받았네요. 후반기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연대장이 내려오래 산에서. 소련이 하나 와 있어요. 한소련이. 나 보따리 싸래. 어디로 갑니까? 사람 싸. 싸가지고 기차 타고 서울역에 내릴 때 집차가 있어요. 타고 어디로 간지 남산에 갔더니요. 남산에 중앙정부 콘서트가 있어요. 갔더니 나를 환영해 주는 게 김종필입니다. 중앙정부부장이에요. 빨리 와! 그랬더니 말이야. 지하실에 끌고 가요. 지하실에 갔더니요. 나 참 그렇게 대접받은 게 처음이에요. 거기에 혁명 주체 세력들이 와 있어요. 유원식 장군, 김동하 장군, 한신 장군. 이게 혁명 주체 세력들입니다. 거기 와서 나를 만나주니 말이야. 멋있게 밥도 차려주고 나하고 부탁을 해요. 우리나라 경제개발 제1차 5개 전격을 만들어 달래요. 거기서. 근데 혼자 어떻게 만들어요? 한국은행 조사부 팀들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 2년 내가요 윤보선 민주당 정권 때 경제개발 3개 전격을 내가 만드는 일이 있어요. 민주당 정권에서 그걸 그 사람들 알아가지고 내가 그걸 만들었다는 걸 알아가지고 그걸 잡아온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냥 한국은행 조사부들 다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 친구들하고 같이 만들었어요. 그때 우리들이 눈물 많이 흘렸어요. 그 팀들이. 왜? 세계은행에서 발표한 자료를 가져왔는데 세계 제일 못 사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그 당시에 인도입니다. 인도가 1959년에 인도가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인지 아세요? 1959년 기억이 나옵니다. 52불 했어요. 인도가 못 사는 나라. 그 위에가 사우스 코리아. 제일 못 사는 나라 두 번째가 우리입니다. 72불 했어요. 세상에 어떻게 말이야. 그 위에가 어딘지 아세요? 바로 위에가 노스 코리아. 북한이 86불 했습니다. 근데 그 자료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우리보다 잘 살았어요. 노스 코리아. 왜? 일제시대 일본 사람이 말이에요. 식민지 때 이북에다가 공장을 많이 지어줬잖아요. 그 다음에 공장에서 일하고 있으니 GNP가 많아요. 잘 살았어요. 우리보다. 그 자를 놓고 한없이 눈물 많이 흘렸죠. 어떻게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 두 번째 우리가 서 있느냐 말이야. 응? 지금도 생각하면요. 혁명정부가 일으킨 그 원인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나보고 만들어 주었더니 그때 상공부 장관이 누구예요? 정내역 육군 소장입니다. 장관들이 전부 군인 아닙니까? 혁명정부이기 때문에 정내역 상공부 장관 참 훌륭하신 분입니다. 육군 소장 지금 살아계십니다. 지금 상공부에서 오라고 그래요. 나.
그때 상공부가 제가 태평로에 있었습니다. 태평로 지금도 그 건물이 가면 지금도 그 건물이 있어요. 옥상에 올라갔더니요 공무원들이 잔뜩 있어요. 거기서 발령장을 주더라고 정리혁 상공부 장관이. 이 발령장 나 지금도 가지고 있네요. 뭐라고 하세요? 상공부 장관 육군소장 정례혁 특별보좌관 육군 2등병 보 배경은 이렇게 써 있어요. 이 2등병도 아직 못 끝났어요. 훈련병 데려왔기 때문에 보자 붙어 있어요. 육군 2등병 보 배경은. 그래서 내가 그걸 받아가지고 상공부 장관실에 받았더니 상공부 장관이 독일 경제협력으로 가는 단장입니다. 사절단 단장으로 가는데요. 내가 그 양반 모시고 특별보좌관으로 독일에 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미국 경제 원조 끊어버렸잖아요. 그 유명한 얘기입니다. 우리 국민이 알아야 해요. 왜 경제 원조 끊었는지 아세요? 박정희가요. 그때 육군 소장입니다. 5.16 군사혁명을 했잖아요. 군사혁명이라고 우리는 그러는데 미국에서 어떻게 생각했어요? 16사람이 군인들 쿠데타 했어요. 쿠데타. 그때 쿠데타가 유행입니다.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런 나라들이 전부 군인들이 일어서요. 군인들이 쿠데타 해가지고 정권 지워버렸어요. 박정희도 그걸 알아가지고 16사람이 군인들이 쿠데타 해버린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냐. 미국 대통령이 케네디가요. 존 F 케네디가 미국 대통령 아닙니까? 한국에서 쿠데타가 성공을 하면 동남아시아가 전부 민주주의가 다 쓰러져 버려. 다른 나라는 모르지만 한국은 말이야 미국이 먼저 바꾸는 나라인데 여기서 군인들이 쿠데타 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건지 아세요? 미국 경제 원조 올스톱. 케네디가 나쁜 사람입니다. 우리 아디촌님 인계농산물 주고 피해로 480 인계농산물 주고 하던데 전부 올스톱 끊어버렸어요. 예, 박정희 갈 수 없이요. 수영은 12사람을 데리고 미국 가요. 케네디를 만나러. 그때 한신 장군, 김동호 장군도 따라갑니다. 나에게 처음부터 가능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래서 나는 무엇이든 가능하다. 나는 대한민국 방위산업이다. 이제 회장님 이제 뭐 미국 유학생활도 좀 하시고 또 바깥에서 또 이게 한국을 바라보는 이런 부분도 있을 테고요. 또 이제 배종원 원장께서 얘기하는 뭐 60년대 당시군 한국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참 우리가 인연이 있어요. 예, 많이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당시 한국의 어떤 이 경제 상황이나 아니면 기술 개발했던 정도 이런 것들이 내부에서 보는 거랑 바깥에서 보는 거랑 참 다르죠. 그렇죠.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원장님 그 유학 스토리를 어떻게 보면 참 눈물겨운 스토리를 우리가 들으면서 감동을 받고 그랬는데 한 25년, 30년 후에 정도 저는 이제 80년대에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MBA 과정 또 박사 과정 이렇게 다녀왔는데 그때는 우리나라가 벌써 이제 그 5.16 혁명 후에 뭐 경제 개발 뭐 1차, 2차, 3차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어느 정도 산업화가 되고 잘 살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갔을 때는 가족도 동반하고 생활비도 뭐 어느 정도 쓸 만큼 이렇게 다 대주고 그랬는데 아까도 우리 원장님께서 인도 말씀하셨지만은 인도 학생도 같이 있었어요 그때. 근데 친구들은 그때까지도 아주 막 엄청 자기가 직접 돈 벌고 뭐 이렇게 해서 어렵게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한 20, 30년 그 차이로 해서 저희들은 참 말씀 들어보니까는 너무 편하게 유학 생활을 했다. 그게 다 우리 원장님을 포함한 그 선배들께서 이렇게 참 애쓰시고 나라를
발전시켰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그리고 그 시점쯤만 돼도 벌써 미국에서도 우리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옛날에 아까 케네디 대통령 말씀도 하셨는데 이렇게 무시하는 게 아니고 상당한 수준으로 이렇게 인정을 해주고 그렇게 했었죠. 정말 아주 한 20, 30년 사이에 우리나라의 어떤 국력이 그렇게 향상됐다 하는 걸 느끼면서 다시 한번 존경을 표합니다. 이제 다시 이제 원장님께 또 여쭙겠는데, 아까 이제 케네디 말씀을 진짜 하시다가요. 근데 당시 상황을 보게 되면은 이제 5.16 직후 상황이고요. 또 우리 이제 지금 시청자들 중에는 또 젊은 또 시청자들이 있기 때문에 잠깐 그 당시 또 차관 외교를 잠깐 좀 설명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는데요. 그 5.16 직후 이제 그 박정희 의장이 미국 갔다가 조금 미국에서의 대접이 굉장히 또 냉담하게 해서 또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는데 그게 좀 사실입니까? 어땠습니까? 예, 12사람이 수행을 해서요. 할 수 없이 미국에 갔어요. 혁명정부가. 근데 미국 케네디가요. 자기 의자에서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예, 인적길에 앉아가지고 자기 세워놓고. 케네디가 참 내가 생각하기에는 참 못된 사람이에요. 미국은 미국들의 이유가 있죠. 자기들이 원조해가지고 6.25 전쟁을 마친 나라인데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야지. 군인들한테 나라를 이렇게 맡길 수 있어요. 군인들이 쿠데타 했는데 그게 케네디가 쿠데타 한 거죠. 그 뭐라 세워놓고 박정희 보고 제너럴 박 그냥 돌아가라. No help. 눈물 많이 흘리죠. 호텔에 가서 12사람 끼안고 빈손으로 옵니다. 세상에 돌아와서 봤더니 한국은행에 달러가요. 그때 2천만 뿐이 없었어요. 그때 대한중석 팔아가지고요. 중석 풀이라고 그랬죠 그때. 우리 수출할 것이 하나도 없이 이게 중석 팔아가지고 그때 탄광입니다. 탄광 중석. 그래가지고 우리가 미국을 차지해서 빈손으로 돌아와가지고 이 조국이 암담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디로 갈 것인가 이 고민을 할 때 박정희가요 마지막 결심을 하면 야 우리 서독의 라인강 균형을 찾아서 한번 가보자. 혹시 그 분단국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그 당시에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혁명정부에서 아무리 생각해도요 독일만 할 놈이 없잖아요. 보내야 할 텐데 정례학 장관을 독일에 형제사일단 단장으로 보내는데 그게 우리 대사가 누구요? 육군 중장 신인군입니다. 독일 대사로. 참 훌륭한 장군이죠. 이 양반이 독일 대사로 갑니다. 이 양반한테 가서 이제 가보라고 정례학 장관을 모시고 가려고 이렇게 하는데 독일말 하는 놈이 없잖아요. 그래. 신인군이가 보고를 합니다. 박정희한테. 아, 우리나라에 박사 한 놈이 있다. 네? 그 놈이 찾아보라. 독일말 하는 놈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그때 문교부 장관, 그 당시에 혁명장 문교부 장관이요. 찾았다. 그래가지고 박정희한테 보고합니다. 찾았더니 중앙대학에 가 있다. 중앙대학에 직접 보내잖아요. 저를 찾으러. 나를 찾으러. 근데 그때 난 논산에 가 있을 때 아닙니까? 그래서 논산에 이제 육군 소장 보내가지고 나를 이제 다시 데려와가지고 내가 이제 중앙정보장 만나게 해가지고 그 국가 운명입니다. 그래서 독일서 경제학 박사 제1호가 분단국가 한국을 버리는 케네디를 이제 미국에 갔어. 그래가지고 정례학 장관 단장을 해가지고 독일에 가게 되는 그 통역반으로 내가 특별 보좌관으로 가는 거죠. 근데 그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그것도 참 눈물 나온 얘기가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돈을 꿔주는 게 좋은데 독일서 돈을 어떻게 그냥 꿔줍니까? 은행에서 지급 보증서가 있어요. 그런 역경이 많았습니다. 약속된 시간 때문에 원장님 오늘 여기까지 좀 듣고요. 다음 이 시간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한국 방위
방위산업과 경제 부흥을 일으킨 주역 배교국 원장 이야기 다음 이 시간에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